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오늘 시장 이제 정말 사정없이 좀 밀리고 있는데,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무려 13%가 넘는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는 이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거죠. 제가 이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반도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드렸던 겁니다. 자, 일단 이 3일 전 영상인데 복귀를 한번 해보자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이 매도 이야기라는 건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. 제가 이 과열 밴드에만 왔다고 해서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자, 보자고요. 자,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ETF 차트입니다. 보시면 어떻죠? 얘도 지금 이 과열 라인에 거의 근접을 했죠. 즉 반도체 쪽, 이 전체적인 반도체 쪽이 지금은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그 징후들이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적인 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자, 보신 대로 제가 이 3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이고 많은 분들이 봐주신 건데, 그리고 나서 이 반도체 쪽 지금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이 한미 반도체는 상당히 지금 이 11만 원대죠. 그때부터 지금 영상을 찍고 오고 있는 건데, 이때는 올라갈 거니까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 33만 원에서는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.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정말 오를 때는 오를 거다. 그리고 밀릴 때는 밀릴 거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, 저 백종 코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제 다들 공포감이 드실 것 같은데, 하지만 이미 벌어진 하락입니다. 하락. 이제 와서 우리가 안 팔았지 후회보다는 이 하락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다시 잡아가야 할지 그 냉정한 이 대응책을 찾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거죠.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일단 마음고생들 다들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다 같이 힘내자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보다 이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이렇게 대응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지금 이 대응이 간절하신 분들에게도 또 전달이 되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전쟁도 전쟁이죠. 근데 가장 좀 컸던 건 수급입니다. 수급.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.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뉴스가 하나 떴어요. 개인들이 이 코스피를 무려 7조를 매수했다. 그러니까 역대급 매수를 했다고요.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뭘 이야기했어요? 11년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다. 그 동학개미운동 때 개인들이 5조를 매수했습니다. 그때는 이게 5조가 역대급 매수였거든요.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조정이 시작이 됐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이죠. 오늘 또 어떻게 됐습니까? 무려 6조를 더 넘게 산 겁니다. 개인들이. 즉 이 말은 이 현재에 대한 조정이 여기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개인들의 이 레버리지,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털려야지만 조정이 끝이 난다.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, 거기에 지금 이제 거시경제 상황도 상당히 불안합니다.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특히 이 유가에 대한 폭등이, 이 환율에 대한 이 급등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이 유가가 중요한데, 자, 보자고요. 자, 현재 보시는 게 이제 크루드 오일 유가 차트예요. 근데 보시면 6월 달에 한번 급등이 나온 게 보입니다.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이 78달러를 찍은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전쟁이 났습니다. 근데 이 고점을 못 넘겼죠. 즉 이 고점을 넘어갈 때 공포에 극에 달할 건데, 이게 한번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. 말씀드린 수급뿐만이 아니라 이 유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도 추가적인 투매는 불가피하다. 제가 너무 공포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, 자, 그렇다고 시장이 이대로 끝이 나냐? 그거는 아닙니다.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매도가 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골이 깊으면 분명히 이 반등도 강하게 진행이 되긴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 반등 시나리오도 좀 말씀드릴게요. 먼저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이 한미 반도체가 어떠한 패턴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해왔냐, 진행이 되었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,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이 기간 조정을 거쳐서, 그러니까 상승, 조정, 그리고 상승을 말해주는 상승, 조정, 상승,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 거죠. 즉 매수세와 이 매수세에 대한 이 플러스 두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결합이 되면서 급등을 만든 거예요. 이 매수와 매수에 대한 힘이 거시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청산이 되니까 현지에 대한 급락을 발생시킨다. 즉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그냥 주가는 흘러가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패턴의 특징이 뭐냐면, 상승, 조정, 상승 패턴은 급락을 유발합니다. 근데 급락 이후에는 반등이 급반등으로 나온다는 거죠. 조정의 끝자락에서는 강반등이 나와준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. 우리가 이 온전한 상승을 다 발라 먹었지만 이제 이번에 이 급락 이후의 반등 파동도 노려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특히 그 반등은 이렇게 한미반도체처럼 신고가를 쓴 종목 있죠. 그리고 막바지 이 조정 직전에 강한 상승을 만들었던 이러한 종목들에서 더욱더 강반등이 나옵니다.
이미 돈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수요가 쏠려 있는 데잖아요.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한미 반도체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그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좀 대입을 해볼게요. 일단 하락이 깊을 거기 때문에 이 양봉에 대한 건 다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럼 그 구간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? 하나의 갭이 보입니다. 갭. 우리가 갭을 공부할 때는 뭐로 배웁니까?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. 현재 구간에서는 이 갭을 메꾸는 형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할 확률도 크다는 거예요. 이 이하대, 이 메꿔지는 가격대 이하대부터는 과매도입니다. 과매도. 즉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. 그 타점을 잡으려면은 지수도 한번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. 왜? 지금은 이 업종에 대한 하락이 아니라 이 지수의 문제로 전체적인 종목이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의 맥점이 잡힐 때 종목도 맥점이 잡힐 확률이 높다.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 확률 역시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. 자, 특히 이 하락에 대한 깊이는 빠를수록 단기간에 급하게 나올수록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온다. 이거를 일단 명심을 하시고 밴드라인 때에서는 매수를 노려본다라는 거죠. 자,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바로 전환을 하냐? 그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팔자고 말씀을 안 드렸겠죠.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강한 하락이 나오면은 급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좀 소강 상태를 보인 이 기간적인 부분이 필요로 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환을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지금 요거를 노린다는 거지. 나중에 이 자리가 오면 또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죠. 지금은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만 노리는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항상 매매라는 거는 이 유연성이 필요합니다. 이 시장의 상황에 바뀔 때마다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이 거래 방법도 바뀌는 건데 예전에는 추세를 우리가 가져오는 매매였다고 하면 지금 약간 단발성 단기 매매로 바뀌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조정이라는 게 나오면은 하루 이틀 나오고 끝나진 않아요. 보통 1에서 3개월 조정 발생합니다. 여기서는 이제 극심한 변동성 구간이라서 치고 빠지기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시장 매일 중요하지만 내일 또 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. 특히 이 현재 구간에서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아주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, 내일 제가 말한 추가 급락이 발생을 하죠. 그건 노려보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반등이 강할 때 탈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겠죠. 저 역시 이 반등을 노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건데 당연히 그 저점은 찰나의 순간, 그러니까 소매가 나오고 난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장중에 발생이 되겠죠. 제가 실시간으로 보다가 그 매도에 대한 깊이를 보고 제가 매수한 순간 여러분들한테도 문자가 갈 겁니다. 자, 지금 이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이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둘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매수를 할 때 있죠. 그때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.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그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. 아시겠죠?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사고 팔 때 문자 갈 거예요. 자, 제가 이 방법론으로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 휴림 로봇 차트죠. 이걸 좀 비교해드리는 편인데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. 얘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때 로봇주들이 투매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리고 강한 매도가 떨어지지만 강 반등이 나와줬죠. 이게 무려 마이너스 26%에서 고가가 11%니까 30%가 넘는 반등이 하루 만에 나온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런 소강 상태를 보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전환을 한다. 물론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이 흐름과 완전히 똑같은 차트는 아니니까 다르게 발생하겠지만 이 원리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. 이 외에도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보고 가자고요.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? 안 깨지죠? 모양 어때요? 안 깨집니다.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.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? 필옵틱스.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.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. 돈이 되는 정보.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.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.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.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.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,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,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.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.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.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.
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, 철강,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.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? 이 3조 호황기였죠. 뭐 저금리, 저유가, 뭐 저달러. 자,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.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,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. 그리고 잘 보세요.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.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,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,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조용히.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. 5년을.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?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.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.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.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.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.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제 뭐 2,000포인트에서 이제 4,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.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?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.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.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,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, 2단계,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, 이 모든 게 왜?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?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.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.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?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.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. 물론 이 현대차,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.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. 자,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.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. 자,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?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. 지주사가.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,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. SK도 마찬가지죠.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. 자,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?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, 자,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.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.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.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? 이 전력주였습니다. 지금도 이 20%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? 자,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.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돈 드는 거 아니죠?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자, 원리는 심플합니다. 자,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.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.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. 자,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.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. 자, 1년에 한 번 열리고요.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. 자,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,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, 자,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. 자, 솜뭉치. 예,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. 솜이뭉치. 참 귀엽죠? 자,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.
보이시죠?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.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자,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.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,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자,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 3,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.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. 그리고 이 6,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,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식혀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.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.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.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.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? 이 밴드에 올 때,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.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.